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헨리 포드. 감사 스마일도 제가 처음 유튜브 방송을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기라도 안 오면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가장 남들하고 좀 다른 거는 남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감스님들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변 사람들 막 눈치를 보고 막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나가시면 더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겁게 하시면 더 좋다는 말씀 콕 하고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릴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 어제 공교롭게 12월 12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12월 11일 날 파주에서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GTX-A 개통을 갖다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27일 날 개통식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파트 랩에 보시면 일산교통혁명 임박됐다. 일산 주염역에서 서울역까지 현재 1시간 걸리는데 개통 후에 마을버스 환승 포함해서 30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또 여기 보시면 GTX-A 역세권 시대 아파트가 아직까지는 운정중앙역하고 대곡역하고 연신내역은 초역세권에는 아직까지 아파트가 안타깝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북부구간 2단계 개통하게 되면 좋아지게 될 지역을 감사스마일이 지축지구를 찝었습니다. 지금 어제 실제적으로 지축지구에 북한산 유보라 박재우 대표님하고 어제 라이브를 갖다 했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감사스마일이 왜 지축지구를 찍었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빠르면 3개월? 조금 늦으면 6개월? 아예 좀 더 늦는다고만 1년 후가 되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라는 말씀을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리면서, 아무튼 지금도 지축지구 관심 가져도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GTX-A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15일. 2주밖에 남지 않았고 2주 후에 개통식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시민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150분이 27일 날 이제 시승을 하게 되는데, 감사스마일은 23일,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23일을 지금 이야기를 해줬는데, 일단 일정을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TX-A 운정중앙에서 서울역까지 역간 운임 및 소요시간, 제가 어제 방송에 제가 5,000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잘못 전달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운정중앙역에서 킨텍스까지는 3,200원, 대구까지는 3,450원, 연신내까지는 3,950원, 서울역까지는 4,45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동행카드라든지 K패스를 갖다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GTX-A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GTX-A 요금이 너무 비싸다, 배차 간격이 30분이다, 17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배차 간격은 6분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 보시면 정차 시간이 있어요. 정차 시간이 0.5분, 30초, 대곡역 정차 시간도 30초, 연신내역 정차 시간은 45초. 즉 다시 말해가지고 약간 정차 시간을 지하철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두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환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그런 바로 오자마자 바로 출발을 해버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정차 시간을 갖다 여유있게 지금 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GTX-A를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GTX-A 열차 창문 투명 OLED 콘텐츠 공모전을 갖다가 다음 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일단 국내 최초로 설치된 창문형 55인치 투명 OLED에 상영할 60초 이내의 영상 또는 사진, 그림, 시 등 창작 콘텐츠를 공모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응모하실 분들 계시면 응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제가 민투심 통과할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어제 은평 관악구 서부선 경전철 민투심이 통과되었습니다.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 통과했어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톡방의 이야기인데, 감사스마일이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계획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특히 은평구하고 관악구에 계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 이제 고양 은평선과 직결되는 서부선의 경전철 민투심 통과를 감사스마일이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기뻤고요. 어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12월 12일을 잊지 못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았었고, 할 이야기는 많지만 그래도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핵심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틀백님이 투자 빈민을 위한 1호 블로그 글에서 출퇴근 시간 혁명이다. GTX-A에 대한 모든 것, 그지 같은 출근길에 퇴근길 지옥철 너무 멀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특히 9호선 숨막혀 죽을 것 같다라고 또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GTX-A가 개통을 임박해 있습니다. 12월 28일, 오늘 기준으로 D-15일이고요. 일단 최대 90분가량 소요되었던 이동시간이 22분으로 출퇴근 시간의 배차 간격 6분 15초. 관련해가지고 제가 리틀백님의 블로그 글을 갖다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사전 시승 행사 참가자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스마일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여기 GTX-A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전 시승 행사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0일쯤에 GTX-A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가능하고 12월 23일 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안타깝게도 대곡역과 연신내역 사이에 있는 창릉역은 2030년 전으로 이제 개통을 할 건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 이 삼성역 무정차입니다. 삼성역 무정차가 내년 연말 아니면 내후년 초에 삼성역이 무정차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수서하고 성남, 그 다음에 용인, 동탄을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가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역이 27년에만 개통이 된다고 하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하다못해 이 서울 서부권, 그 다음에 경기도 서부권에 큰 호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어제 착공이 들어갔고,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또 내년에 또 착공 들어갈 계획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대 업무지구에서 이제 4대 업무지구로 용산 서울역 업무지구로도 해서 아마 우리나라 이제 서울 3대 업무지구에서 4대 업무지구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감사스마일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뭐 고양시라든지 파주시에서 연계 버스 노선도 많이 확충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대곡역, 그 다음에 킨텍스역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고요. 해외 관광객들 포함해가지고 국내 관광객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GTX-A를 이용할 것이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A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성인 기준으로 기본 요금 3,200원이기 때문에 3,200원이 비싸서 나는 3호선 타고 경의중앙선 타고 다니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송년회 때문에 지난주군요. 제가 4호선을 탔는데 정말 사당역에서 인덕원역까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탑승을 한 상태에서 지옥철을 경험했고, 저는 2호선 그리고 이제 뭐 4호선, 9호선이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이 GTX-A로 인해 가지고 서북부의 그런 교통 환경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감사스마일의 이야기를 갖다가 믿지 않더라도 이제 GTX-A 개통이 1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GTX-A가 북부 구간이 개통을 하게 되면 한번 꼭 타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고양시 일산, 정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될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머니에스의 이하랑 기자님의 강북에 코엑스 짓는다. 하나 서울역 개발 프로젝트 첫삽. 또 공교롭게 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착공식을 갖다 했습니다.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역 북부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 착공식을 열고 청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제 여기 보니까 서울시와 시공사인 하나건설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하고요. 여기도 공교롭게 16년 만에 지금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하 6층으로부터 지상 39층 5개동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일단 하나 임팩트, 하나 커넥트, 하나 호텔 앤드 리조트 등 하나그룹 계열사가 시행하고 총 사업비가 3조 1천억, 공사비만 1조 2천억을 갖다 투자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 이제 물론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대표 관문이자 교통, 경제, 문화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 그 다음에 광화문, 시청, 그 다음에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용산이 개발이 되고 서울역, 강북의 코엑스인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성공적으로 다 된다고 하면 서대문, 마포, 중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은평이라든지 고양시도 정말 좋아진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또 북부 역세권과 철도 지하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대적인 공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제2의 뭐 연터널 파크를 넘어서 대형 공원으로 또 재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이런 비상계엄 탄핵 정국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착공식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갖다 한다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뭐 1년, 2년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양 은평선도 이제 내년에 이제 실시 설계 들어가고 내후년에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또 서부선도 민투심이 통과되었고 용산국제무지구도 내년에 말 그대로 이제 착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서부권에는 GTX-A 개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 지금 관심 가져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서 종로, 광화문, 용산 등 주요 업무지역과 임접해 있고 또 현재 운행 중인 KTX, 그 다음에 서울전철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비롯해가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A와 신안산선 노선까지 연결 예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서울역을 갖다 찾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강북에 코엑스가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 주변으로 해서 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주거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지금의 서울 중심을 갖다가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서울의 중심에는 아파트라든지 내 집이 없거든요. 집이.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마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성동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 주변에 있는 서대문, 은평, 그 다음에 고양시까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지금 고양시도 지금 비싸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 운정중앙역에 있는 운정신도시의 도보 역세권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또 이제 민투심이 있었어요. 서부선. 그래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민투심 통과될까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게 또 이제 통과된 것과 통과되지 않은 것과 또 다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재부의 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전력으로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해가지고 이제 도시철도 경전철이 16년 만에 실시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16년, 그 다음에 서부선 사업도 16년 만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12월 12일은 정말 고양시라든지 서북부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다 하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사업 추진 16년 만에 의결한 것으로 해당 사업 노선 개통 시에 서울시 서부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서부선의 가장 큰 핵심은 강남으로 가는 것도 물론 핵심이긴 하지만 여의도를 관통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절역이라든지 명제역 있는 쪽에서 이제
강남을 갖다 가기가 상당히 편해지고, 또 서대문구 쪽에 의외로 이런 지하철 노선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재울루타운이라든지 명지대학교 앞에 있는 쪽도 크게 좋은 호재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고양시 향동이라든지 창릉에서도 환승 없이 여의도를 갖다가 30분 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양시에서 3대 업무지구를 갖다가 환승 없이 뭐 강남, 그 다음에 광화문, 여의도까지 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서울역 북부역세권과 용산국제업부지까지 4대 업무지구를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24년에 블로그 리포트를 갖다가 감사하게도 네이버에서 해주셨는데, 데이터로 찾아보는 내 블로그 마을 감사스마일이 독보적인 월드 클래스 마을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블로그 마을 속에 내 인기는 방문 횟수가 상위 10% 안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인기 있던 날이 1월 5일, 이날이 아마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 발표가 있었던 날인 것 같고요. 일단 1년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게시글은 한 498개, 상위 5%에 해당되는 열정 블로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블로그 활동보다는 거의 유튜브에 매진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매일 방송했던 것들을 블로그에 그대로 옮겨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콘텐츠를 자주 발행한 요일은 목요일이었다. 그리고 내 블로그 소통 유형은 많이 또 소통도 많이 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내 인기 키워드는 탑5는 창릉신도시, 창릉신도시 사전청약, 그 다음에 창릉신도시 본청약, 도래올려 고양 은평선 있는데, 창릉신도시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들 나오면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기글 탑3는 창릉 3기 신도시 민간 분양가는 9억이다. 아마 근데 민간 분양가가 9억에서 이제 저는, 이제 내년에는 만약 민간 분양가를 갖다 예상한다고 하면 9억이 아니라 10억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고양 은평선 발표했을 때 5개역 수혜단지 아파트도 많은 사람들이 또 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했던 24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올해는 더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았고요. 특히 감사스마일 찐팬 모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감사스마일 찐팬 분이 60분이 지금 넘어 있는 상태고, 오픈 모임을 또 2번이나 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24년입니다. 아마 24년 인사는 제가 다음 주나 아니면 뭐 12월 말쯤에 또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년 목표는 감사스마일 TV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부동산에서 제 방송을 또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 스튜디오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또 방송을 갖다 하는 그런 감사스마일 TV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어제 감사스마일이 라이브 방송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주 6일 방송을 하면서 어떨 때는 힘이 들고, 이걸 갖다 주 6일을 갖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생각을 했지만, 제가 또 뱉은 말이다 보니까 주 6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 6일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거는 감사스마일 찐팬분들, 그 다음에 감사스마일 팬분들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찐팬분들도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시지만, 찐팬이 아니시지만 그래도 저에게 꾸준하게 매일 이렇게 시청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는 감사스마일 모든 구독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치지 않고 내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일단 제가 조금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GTX-A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D-15일 남았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GTX-A 개통을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은 꼭 이게 개통하게 되면 분명히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다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